그 반영된 정책을 한번 좀 들어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게 단순한 정책인가 아니면 이러한 기획수에 따른 정책인가 놓고 보았을 때 기획수에 따른 정책이라 하면은 이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판단을 보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법기관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장하성입니다. 아이고. 장하성 씨가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실장으로 초대 정책실장으로 들어왔고 후임 정책실장이 김상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이 우리나라 172개사의 2대주주입니다. 1위부터 172위까지입니다. 삼성, 현대 다 포함됩니다. 전부 포함됩니다. 172개사 1위부터 172위까지. 사회주의가 뭡니까? 오늘날에는 대기업만 장악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은 전부 하청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4대 기업만 장악하면 4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의 매출액에서 17% 차지합니다. 여기에 파생 효과가 있죠. 구성원들이 소비한단 말이죠. 물론 여기 4대 기업은 하청사가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4대 기업이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GDP는 한 37% 나옵니다. 이건 판단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대 기업이 국유화되면 나라 전체가 국유화된 것입니다. 지금 삼성생명법이 민주당에 의해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초에 통과시키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재명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나올 겁니다. 지난 연말에 박용진 의원하고 이용구 의원이 허무맹랑한 삼성생명법을 올렸습니다. 올라온 지가 오래됩니다. 어떤 장기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건 인프레를 탑니다. 10년, 20년만 지나면 10배, 20배가 됩니다.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한 8.6% 되는데 보험회사는 3%만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를 다 처분해서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입법 발의했고 2년 동안 발의가 된 상태이고 올해가 이제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 올해 국제기업회계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삼성 이재용 씨 지분이 지금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21%입니다. 국민연금이 10%입니다. 블랙락 펀드가 5%입니다. 여기서 이 법이 통과되면 7%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삼성 주식은 14%입니다. 삼성은 이제 지배구조가 이 법 하나로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삼자 운영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이재용 씨, 국민연금, 블랙락 펀드, 이렇게 이 법이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강의해 주셔서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지금 시간이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로 이러한 내용이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책이 먼저 있고 이들이 투표로 자본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정권 창출을 해서 법을 바꾸고 연금을 이용하고 집합투자기구에서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런 시행령을 가지고 이런 걸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행령을 가지고. 단순한 시행령 변화라면 정책을 위한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시행령을 통해서 이 172개사의 2대 주주가 이사를 파견하겠다고 하고 배당 정책에 참여하겠다고 그런 시행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로 되어 있는데요. 법률은 사회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 사회주의입니다. 국민연금이 172개사 2대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경영자를 선임합니다. 여기에 참여를 다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에서는 완전히 이것을 확산시켜가지고 해마다 이사파기를 누가 하고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서가 따라오지 않아서 계속 보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보시고요.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하고 어른들이 계신데 이렇게 가만가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냥 제 할 얘기 하고 편하게 하세요. 내가 알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좀 위헌성이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를 하면 안 돼요. 국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는 제 얘기를 뭐 들어도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다 풀어서 뭐 1분이면 설명 이거 다 되니까요. 네. 헌법 126조에는요, 국가는 사형 기업을 소유 또는 공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요, 주식을 보유함을 통해서 소유를 하는 겁니다. 마치요. 사형 기업하고 법인 기업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72개사의 1회주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주권,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의결권 행사를 해버리면 소유가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소유가 발생하고 공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지고는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것이니까요. 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문제라고 여기지지 않나요? 문제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연금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 그 126조 그 맨 앞에 문단에 전제 문구가 있어요. 국방상,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로 정하고 하면 됩니다. 연금도 만약에 의결권 행사를 할 때 우리나라 지금 금융지주회사 대부분 일대주주예요. 국민연금이. 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법률로 정하고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면 되겠죠. 또 해외에서 M&A 자금이 국내 기업 공략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호지분으로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방상, 국민 경제상 긴절하고 절실한 필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64조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수정하면은 이건 보완이 됩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 법률에 의해서 투자된 것은 의결권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여유자금, 그러나 국민연금은 전부 여유자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결권 행사를 할 때는 법으로 정하고 정한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있으면은요, 이건 사회주의 법률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나라가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인데 법률은 사회주의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자꾸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의결권 행사가 를 자꾸 하고 있는데 무엇이 경영 참여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주권 주주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주주 제한. 주주 제한이 뭐냐면요, 이 사람은 경영자로 적절합니다,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주주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제한은 굉장히 무서운 용어예요. 무서운 용어. 이 사람은 경영자로서 이 사람을 하게 해주시오랄까? 이게 제한이에요. 그런데 1% 이상 주주가 이 제한을 하면 이건 반드시 주총장에서 다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그런 용어예요. 주주 제한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인 것입니다. 이것까지 만들어 버릴 거예요. 이걸 이제 장하성 정책실장 할 때 박농후, 문재인 전 대통령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2021년도에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시행령을 개정을 했는데 시행령 154조 1항에 보면은요, 이것은 굉장히 경영에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열거되어 있는 것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번 배당을 빼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배당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깊이 참여를 해서 배당 정책에 대해서 한 해 하면은 이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배당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참여를 해도 이건 경영 참여가 아니라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실에 이제 제안을 좀 해서 다시 좀 복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항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일반 투자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연금은 보통 단순 투자만 하는데 일반 투자가 뭐요?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사를 추천합니다. 이사를. 그리고 배당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이 발의된 그 해에 72개사에 대해서 이제 당신 회사는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뀌었어 하면서 통지가 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사를 추천할 텐데 이 추천을 받지 않으면 스튜어드십 코드 규정이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강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의회권 행사 다 하죠. 주주제한 할 수 있게 만들었죠. 주주제한이라는 경영자 선임 행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사 파견할 수 있게 했죠. 배당에 참여하게 했죠. 그 배당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박용진 의원, 이용 의원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뭡니까? 평가해서 인플레로 증가된 거 있잖아요. 그게 한 19조가 됩니다. 19조 다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계략들이 그때 문재인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 삼성에게 투자하라고 그럽니다. 투자계획 내라고 그럽니다. 다 보이더라고요. 저게 무슨 말인지가. 네? 정부에서 절반 할 테니까 너희가 절반 증가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 저는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 배당 문제, 이사 참여하게 한 문제, 이건 저는 고발을 해야겠다고 보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에 고발을 하든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든지.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자유민주총연맹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연맹에서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분과위원회를 마련해 준다고 해서 좋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이 부분은요, 같이 이제 저희가 진행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배당하고 이사 파견한다고 해서 국가 체제 전복이냐? 이렇게 하면서 법 규정명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책을 얘기했습니다. 이 책을 지은 당사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분석해보면 사회주의 혁명 기획서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확정적인 얘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국가자본주의가 사회주의죠. 국가가 대기업 장악하는 것이 사회주의죠. 맞습니다. 마르크스 보탄학령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째로 잡아먹는 이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저기 기관자용 사모펀드예요. 저는 저 부분이 빨리 좀 국민연금 관리공단 그 이사장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김상조가 큰 죄를 저질렀어요. 사모펀드 10% 저법을 해체해버린 거예요. 저게 굉장히 큽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72개사 2대주주라고 그랬죠?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게 한 170조 정도 됩니다. 저 사모펀드가 100조입니다. 100조. PF 사모펀드가. 저걸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상장사 주식시장에 못 들어갔어요. 저걸 다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뭐냐면요. 국민연금에서, 산업은행에서, 공제기금에서 우리나라 벤처기업 살리라고 준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사모펀드가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뭐 E 플러스 E 플러스 제가 정확히 말했나 모르겠네요. 공차 이런 데 전부 사모펀드가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상장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100조나 되는 돈을 상장 시장에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 자금으로 적대적 M&A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엽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이번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 인수하는 책임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예요. 그 교육권 분쟁 일으킨 것도 기관 전용 사모펀드예요. SM 보십시오. SM 교육권 분쟁 일으킨 게 사모펀드입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예요.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국가도 있습니다. SM은 외부에서 온 것 같습니다. 외국자고 KKR입니다. 그러나 강성국 펀드는 조사해봐야 돼요.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교육권 분쟁 일으켰는데 기관 전용 자금은요. 우리나라 기관 전용 자금은 국민연금 돈이에요. 산업은행 돈이에요. 그걸로 적대적 M&A 하면 안 돼요. 그 계약서에 명기해야 돼요. 법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이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금융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10개씩 일어나던 M&A가 지금 47개 일어났습니다. 47개. SM도 해당이 되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해당이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대주주는 감사 선임을 할 때 감사는 보통 경영진입니다. 3%로 의견 변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외부에서 와서 감사를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어요. 적대적 M&A에 밥이 됩니다. 이러면. 근데 저놈들은요. 그 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들어가서 주주제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관 전용 펀드 밀어 넣어가지고 소소한 자금으로는 얼마 안 모이거든요. VIK 펀드 아시죠? 디스커버리 펀드 아시죠? 옵티머스 펀드 아시죠? 전부 이 좌파 주요 인사들이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주주제한 일으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로 안 되니까 기관 자금, 나라 자금으로 삼성 주주제한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주주제한도 하고 의결을 행사하면 다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저런 것은 상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온라인 파트너스가 SM에 들어갔습니다. 1%. 이게 해공주주 펀드거든요. 보세요. 들어가지고 다 파악한 다음에 교육권 분쟁 일으켜서 카카오톡으로 넘겨버리잖아요.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것도 국회 정무위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합투자기고 이거 또 그냥 간단히 말해요. 조금 어려우니까요. 금융기관에게 10% 의결권을 줬습니다. 저걸 떨어뜨리자는 얘기입니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집합투자기구 2개만 모이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 다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합니다. 제가 근데 이거 얘기했다가는 이제 다들 조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SM에서요 1% 이창환이가 온라인 파트너에서 치고 들어오니까요 이수만 20% 18%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 번쩍 들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 옆에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이 그 편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질문은 좀 이따가 시간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고 들어오니까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로 인해서 증가된 통화량이 어마어마한데 이 모든 통화는 자산운용사에 다 귀착이 됩니다. 그게 펀드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마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김정수 씨가 댓글 조작하다가 당신 왜 댓글 조작했어? 경제민주화를 이룰 정부를 출연시키기 위해서요. 경제민주화를 이룰 방법은 무엇인데? 국민연금과 전자투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연금 다 얘기했죠? 저 전자투표가 외국 자본이 투표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걸 그렇게 지금 국민연금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삼성생명도 삼성전자도 전자투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규에 자본시장법에 미리 공시를 하지 않으면 5% 이상 외국은행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펀드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투표는 보류되는 것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좀 다 생략해야 되겠고요. 7번이 저기 그 사모펀드인데 저 삼성생명법인데요. 삼성생명법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예, 여기까지 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